16일 하루 동안 속초 지역에서 1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유흥업소 외국인 종사자가 10명에 달하는 등 염좌 감염이 이어져 지역사회가 비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준비하게 되면 국민상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보기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가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연휴 유의사항과 방역 계획을 이슈앤피플에서 알아봤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강릉의 한 작은 학교 학생 수가 4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분교에서 본교 승격까지 앞둔 학교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6일 속초에서 1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교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10명 등 12명의 유흥업소와 관련된 확진자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12일에서 14일 사이 해당 유흥주점 방문자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유흥주점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 보러 갔다가 부쩍 오른 물가에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야채와 육류 또 수산물은 전통시장에서 사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제수용품 가격을 비교해봤는데요. 전통시장이 24%가량 저렴했습니다. 또 국민상생지원금도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4%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인 기준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6만 7천 원으로 대형마트 평균인 35만 3천 원보다 약 8만 5천 원가량 저렴합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와 육류, 수산물에서 전통시장이 가격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게 깐도란지 400g인데요. 대형마트 평균 가격은 13,000원가량이지만 전통시장에서는 평균 3,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트보다는 좀 더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인식이 좀 전통시장이 좀 더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다만 올해 추석 제수용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비싸졌습니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통시장은 6.5%, 대형마트는 11.9% 상승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폭염, 가을 장마 등으로 계란과 과일류, 육류 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대추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에서 지난해보다 40%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연휴 전 국민상생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시민들은 주머니 부담을 다소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가격이 다 인상됐는데 어려울 건데 이거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원금 효과에 더해 대형마트 대비 저렴한 가격 덕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요즘 농어촌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가 힘들다고 하죠. 출생률 감소 등으로 학령 인구가 줄면서 학교도 사라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전교생이 5명에 불과하던 강릉의 한 시골 분교가 4년 만에 학생 수가 10배 이상 늘어 본교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폐교 직전에 놓였던 강릉 옥천초교 운산문교의 즐거운 반란,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로 긴 줄에 매달린 그네를 타는 아이들. 대나무로 만든 전통놀이 투어를 하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학생들. 강릉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입니다. 도심과 떨어져 있고 마을 인구가 줄면서 4년 전에는 전교생이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입학생도 주로 폐교 위기에 몰렸었지만 올해는 전교생이 55명으로 늘어 내년 본교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힘을 합치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차별성을 높인 성과입니다.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일반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모임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담임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만나서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어떤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쌍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통형 교육이 입소문을 타면서 차츰 찾아오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전교생 55명 중 53명은 다른 학구인 강릉 시내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운산분교는 지난 2016년부터 기존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학교에서 체험과 놀이교육 등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에 학부모들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년을 다니면서 학교 가기 싫단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아이 입에서 항상 우리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아,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사랑받으면서 학교 다닌다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운산분교처럼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 중 지난해와 비교해 학생 수가 5명 이상 늘어난 곳은 모두 18개 학교. 이 중 6곳은 10명 이상 증가해 작은 학교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통폐합되고 있는 작은 학교들. 교육 격차 해소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원과 배려라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최대 정체일은 귀성과 귀경 또 여행객들이 몰리는 21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올 추석은 가족 모임 제한 완화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지난해 추석 대비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릉과 서울 양양 간의 최대 소요 시간은 지난해 추석 대비 1시간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강원도가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네, 강원도 재난대응과 신상호 주무관을 연결해 자세한 운영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추석 연휴 앞두고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에서 이와 관련해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대책 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14일 동안 운영합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로 안전한 고향 방문과 온라인 차례를 권고드립니다. 도민들께서는 출발 전 예방접종과 귀가 후 건강상태 관찰, 증상시 적극 진단 검사 받기 등을 하여 주시고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여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각 부서별로 이 주요 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고요? 추석 연휴 대책 기간 동안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분야를 담당하는 6개 실국을 중심으로 도 자체 점검과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행 점검단을 운영하여 시군에서 방역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요 행동 요령도 설명해 주시죠. 우선 직계 가족 모임은 9월 17일에서 23일까지 일주일간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합니다. 도민들께서는 소규모로 고향 방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동 시에는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해 주시고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진단 검사 후 고향 방문을 권고합니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등 이용 지원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시고 집에 머무르며 건강 상태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상이 의심되면 일상생활 복귀 전 적극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끝으로 안전한 명절을 위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년 9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고 계신 도민들의 피로감이 말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추석 연휴 대비 방역의 빈틈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도민 여러분들은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서 추석 명절에 가족 만남을 해야 하는 경우 최소 인원으로 움직여 주시고 일상으로 복귀 전 진단검사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 재난대응과 신상우 주무관이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지역 관광 추진 조직 강릉 DMO 2기가 출범했습니다. 이날 강릉 DMO는 출범식과 함께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김영희 회장은 보다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전국 DMO 평가에서 1위를 탈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또는 지역 특산물,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우리 밀키트 개발, 뭐 이런 다양한 우리가 사업 목적을 2021년에 두고 있고, 강릉 DMO 2기는 특산품을 활용한 식재료 개발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관광 특화 상품 개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16일 오후 속초 영금정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오후 1시 10분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대를 급파해 40대 여성 A씨를 구조했습니다. 함께 물에 빠진 50대 남성 B씨도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발견했지만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16일에는 학기호 TV를 통해 초중고교 교사 대상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교사 62명으로 미래 수업 지원단을 꾸려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모형을 개발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추석을 맞아서 임시 개장합니다. 오는 18일부터 닷새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루 17회 30분 간격으로 300명씩 입장이 가능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688세대 규모의 강릉 교동 2공원 내 아파트 분양이 9월 말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는 오는 29일쯤 청약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당초 추석 연휴 전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추석 연휴 이후로 조정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차례상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 남부 하나센터가 16일 원주에서 개최한 공동 차례상 행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000명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TVN 한국교통방송이 추석 연휴 기간 교통특별방송을 실시합니다. 이번 방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달래고 명절 기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거리, 과속,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코너 등으로 마련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한국교통방송은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방송되며 라디오와 스마트폰 앱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24일까지 낚시여선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과 정원 초과, 음주 운항과 선내 승객 음주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와 출항 전 장비 점검 등 안전 홍보를 확대합니다. 영월군이 26일까지 폐광 지역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접수합니다. 이번 사업은 유휴공간 활용 사업화와 주민주도 관광자원 활성화 두 분야로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폐광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단체이며 사업 규모에 따라 분야별 4천만 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